사이즈리 도서관의 와르츠시 코교쿠 이즈키. 도서관은 깨끗하고 특이한 냄새가 났다. 음식 냄새와 비슷해서 공복감을 살짝 자극하면서도 뭔가 가슴이 먹먹해지는 향기였다. 그게 종이와 풀 냄새라는 사실을 카미오는 알지 못했다. 안내 데스크에 사람이 보여 카미오는 재빨리 다가갔다. 실례합니다. 그러자 낮은 목소리가 돌아왔다. 네. 그녀는 보통 이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처럼 젊지 않았다. 짧은 단발로 자린 새하얀 백발에 은퇴 안경을 쓴 눈가에는 주름이 선명했다. 터들넥 상의 위에 유니폼으로 보이는 단정한 조끼를 걸치고 있었다. 죄송한데요. 긴장을 떨쳐내느라 숨을 깊이 한 번 쉬고 천천히 말을 이었다. 방금 주차하다가 옆에 있던 차랑 살짝 부딪혀. 도서관 직원의 눈썹이 살짝 치켜 올라갔다. 질책하는 말이 나올까봐 잔뜩 졸아있는데 그녀가 무표정한 얼굴로 말했다. 그렇군요. 그럼 사무실로 잠깐 같이 가시겠어요? 역시나 낮은 목소리로 말하더니 그녀가 몸을 일으켜 카미오 앞에서 걸어가기 시작했다. 몸에 붙는 치마에 까만 스타킹을 신고 있었다. 카미오는 굽이 부러진 한쪽 발을 까치발 들고 최대한 걷는 데만 집중하면서 따라갔다. 평일 저녁 식사 시간인데도 도서관 여기저기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의외로 도서관 이용객이 적지 않았다. 책을 읽고 있는 사람들을 보니 카미오는 자신이 도서관이라는 시설에 와 있다는 사실이 실감났다. 카미오는 책과 거리가 먼 사람이었다. 자발적으로는 책을 읽어본 적이 없었다. 도서관이라는 곳이 뭘 하는 곳인지는 대충 알았지만 자신과는 죽을 때까지 인연이 없을 곳이라 생각했다. 토도도독 하는 경쾌한 소리와 함께 에스프레소 머신이 거품 가득한 카푸치노를 뿜어냈다. 와루츠 씨가 책상 위에 머그잔을 내려놓으며 불쑥 중얼거렸다. 알렉산드리아를 잊지 마라. 네? 카미오가 되물었다. 와루츠 씨는 눈썹을 치켜 올리며 자기가 한 말을 얼버무리려는 듯 미소 짓더니 의자에 앉으라고 권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 앉으세요. 네, 커피도 감사합니다. 카미오는 작은 머그잔에 입을 댔다. 설탕과 우유가 이미 들어있었다. 약간의 달콤함이 목 안쪽으로 스며들고서야 카미오는 자신이 상당한 갈증을 느끼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다. 뭘요? 와루츠 씨도 의자에 앉아 머그잔을 기울이며 대답했다. 휴관일인데 일하고 계셨어요? 네, 쉬엄쉬엄 하고 있어요. 와루츠 씨는 씩 웃으면서 살짝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다. 카미오 씨는 퇴근하고 집에 가는 길이에요? 네. 카미오는 끄덕이던 고개를 푹 숙이고 말았다. 그러고는 물결이 흔들리는 머그잔 표면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을 꺼냈다. 자신은 뭘 해도 잘 안 풀린다고. 뭔가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생각으로 다 글렀다는 생각이 든다고. 그런 생각이 들면 세상 일도 사람들도 전부 싫어진다고. 부질없는 푸념이었다. 하물며 알게 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도서관 사서에겐 더할 수 없는 민폐일이라. 그러나 와루츠 씨는 조금도 귀찮아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고 카미오의 고민을 끝까지 듣고 나서는 위로도 비난도 하지 않고 조용히 말했다.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카미오가 머그잔에서 눈길을 들었다. 그런 마음이 들 때는 특히 더 책이 좋거든요. 울적할 때도 좋고 즐거울 때도 좋고 책은 언제든 다 좋지만 그러고는 다 괜찮다고 그럴 수 있다고 아무 문제 없다고 그렇게 말했다. 카미오는 집에 돌아와 재빨리 저녁을 먹은 다음 화장실도 미리 가고 손도 씻고 소파에 앉았다. 그리고 몇 페이지 읽다 잠들어버린 뒤로 그대로 방치해둔 사해질이 도서관에 책을 펼쳤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읽기 시작하자
신기하게도 온몸이 반응했다. 눈으로 입력된 활자가 머리 안쪽을 타고 목 깊숙한 곳, 그리고 손끝으로 퍼져나갔다. 살짝 두꺼운 종이를 넘길 때는 코로 숨을 들이마셨다. 책 속, 이야기 속의 공기가 폐를 가득 채웠다.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그냥 넘어가도 상관없었다. 단어와 단어를 쫓으며 불쑥불쑥 나타나는 장면과 그때그때 느껴지는 감정을 삼키는 것으로 충분했으니까. 이 책의 주인공은 여자 어린 아이였다. 그 아이가 천천히 외톨이가 되어가는 과정이 자신의 모습과 겹쳐졌다. 불쌍하네. 그런데 누가 불쌍하지? 이 아이? 그러니까 이야기 속 허구 인물? 아니면 나? 빨갛게 부어오른 눈물샘에선 둑이 터진 것처럼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나왔다. 하지만 불쾌한 눈물이 아니었다. 아이가 소중한 것을 잃을 때마다, 그리고 잃었던 것을 되찾을 때마다 가슴에 따뜻한 기운이 차올랐다. 책을 읽으면 멀리까지 날아갈 수 있다던 와로츠 씨의 말이 이제야 이해가 됐다. 점점 무거워지는 오른손과 점점 가벼워지는 왼손, 이야기의 결말이 다 가까워졌다. 끝을 상징하는 작은 사파 뒤에는 작가의 짧은 후기가 실려 있었다. 마지막 마침표까지 읽고 나서 카묘는 책을 덮었다. 소파에 등을 기댔다. 카미오는 그제야 자신이 계속 엎드린 채 책을 읽었다는 걸 깨달았다. 가벼운 두통이 일었다. 피로감은 하루 내내 숫자만 입력할 때와 비슷했지만 기분이 완전히 달랐다. 시계는 어느새 자정을 넘어가고 있었다. 아, 드라마를 못 봤네? 독서 말고도 할 일이 있었다는 생각을 하면서 다 읽은 책을 휘리릭 넘겨보는데 앞쪽 부분이 좀 벌어진 느낌이 들었다. 물끄러미 그 부분을 보다가 어쩌면 자기가 그렇게 만들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빌려온 첫날 저 페이지를 펼친 채로 잠들어 버렸으니까 아무래도 그때 책이 벌어진 것 같았다. 미안. 카미오는 작은 목소리로 사과했지만 책은 읽을 때마다 마모되는 것이다. 실체가 있으니 망가지기도 하는 것이다. 전자 형태로 만들어진 잡지에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카미오는 세수와 양치를 하며 생각했다. 난 외톨이야. 하지만 책 속 어린 더벅머리 소녀도 외톨이면서 자기가 사는 마을을 구해냈잖아. 난 그 아이처럼 천사처럼 착하지도 않고 덜렁이일 뿐이고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지만 그 아이도 열심히 노력했으니 나도 내일부터 힘내서 다시 한번 열심히 살아보자. 그러고는 자리에 누워 늪에 빠져들듯 잠들었다.